최근 이강인이 매우 핫해지면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받아서는 안 될 위험한 팀까지 영입전에 뛰어들면서 이강인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팀은 바로 영국의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에릭슨이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찾았지만 이후에 영입한 미드필더들은 플레이메이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돈벨레나 로셀소는 이미 전력 외로 분류된 지 오래고, 호이베르나 벤탄쿠르는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창의성이 돋보이는 유형은 아니죠. 오히려 세레를 갔다가 돌아온 진짜 에릭슨이 토트넘이 아닌 맨유에서 매우 창의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에릭슨이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솔직히 아무도 몰랐겠지만 당시 감독이었던 콘테가 아예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입니다. 부상 후유증을 걱정했다고 해도 로테이션 멤버로는 충분했을 테니까요. 적어도 모우라 교체 출전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결국 토트넘은 3년째 에릭슨의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강인의 활약이 토트넘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데요. 이탈리아 매체인 풋볼 뉴스 24는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 국가대표팀 동료인 손흥민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은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단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트넘의 뛰어난 윙어와 공격수들은 많지만 이번 시즌의 부진은 10번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결정적이었다라면서 이강인이 현재 토트넘에 필요한 완벽한 선수라면서 이적설을 전했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이강인의 영입전에서 토트넘이 유리하다. 최근 활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이 시작됐지만 토트넘이 영입전에 선두에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이강인을 영입할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한 바 있고요. 평소라면 좋은 소식이라면서 기뻐할 수도 있는 뉴스겠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일단 현재 토트넘에는 감독과 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콘테를 겪으며 절실히 느꼈지만 어떤 전술을 쓰고 어떤 선수를 쓸지는 모두 감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이적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부임한 토트넘 감독에게 외면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강인은 이미 발렌시아에서 구단주와 감독에게 당했던 아픈 상처까지 있잖아요. 토트넘의 레비 구단주가 발렌시아의 구단주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혹 토트넘으로 왔다가 다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성적이 유로파 리그도 장담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의 확실한 탑 3팀으로 불과 2년 전에 리그 우승도 했고 10년 연속 챔스에 진출했죠. 이번 시즌에도 리그 3위로 2위인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리그 6위로 컨퍼런스 리그를 노려야 하고 그 전에 강하게 연결됐던 아스톤 빌라와 승점이 54점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상승세이고 토트넘은 하락세인 상황이라서 오히려 빌라보다 토트넘이 더 나쁜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특히 최근 BBC 보도를 보면 토트넘의 수비는 리그 최악입니다. BB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초반 실점이 리그 최다인데요. 34번의 리그 경기 중 절반 이상인 18경기에서 선제골을 먹었고 경기 시작 25분 만에 20골을 먹으며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즌 내내 끌려다니는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콘테 3백 전술은 공격보다 수비를 우선하는 전술입니다. 3백이라는 전술의 특성상 양쪽의 윙백까지 수비에 가담하면서 총 5명의 수비수를 두는 건데 필드 플레이어의 절반이 수비면 당연히 공격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선수비 후 역습과 같은 노잼 축구가 되기 쉽고요. 그런데 이런 전술을 쓰면서도 경기 초반 최다 실점이라 누가 봐도 토트넘 수비에서 블랙홀 같은 선수인 나이어를 향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한 콘테는 토트넘에서 3천억을 넘게 쓰면서 센터백은 랑글레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영입이 아니라 임대죠. 에릭센을 영입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도 콘테였다고 했으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약점인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부재, 불안한 수비 조직력 모두 콘테 스스로 자초했던 재앙입니다. 게다가 전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의 공격력까지 깎아먹었으니까 콘테가 한 짓을 돌이켜보면 토트넘을 완전 망쳐놓기만 했네요. 영국의 션 월시 기자는 최근 손흥민의 활약을 전하면서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자 손흥민은 6경기에서 4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다. 팀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에게 깊게 내려앉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 라면서 콘테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제대로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다 보니 현지 팬들도 공감되는 코멘트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 대단하신 콘테 감독님의 전술은 최고로 폭발적인 공격수를 애매한 미드필더로 만들었지. 나는 매니전과 리버풀전에서 토트넘이 분전할 수 있었던 게 다 손흥민 덕분이라고 생각해. 손흥민은 콘테 때문에 최소 10골은 손해봤을 거야. 심지어 페리시조차 콘테보다 메이슨 밑에서 더 위협적인 것 같아. 콘테가 일부러 손흥민의 득점을 막으려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썼던 거 아니야?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력만 보더라도 나는 메이슨이 콘테보다 훨씬 나아 보여. 콘테는 멍청이야. 손흥민이 증명해주잖아. 콘테의 쓰레기 같은 전술이 수비는 물론이고 공격수들도 망쳤던 거네. 토트넘 선수들은 메이슨과 함께 할 때 훨씬 열정적이야. 콘테는 이래도 선수 탓 하겠지? 손흥민은 콘테 밑에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어. 이게 진짜 강한 정신력의 표본이지. 메이슨은 콘테보다 무리뉴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 스텔리니와 그래서 확실히 다른가 봐. 나는 손흥민이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지난 시즌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은 콘테가 도와줬던 게 아니네. 그냥 개인 능력이었어. 손흥민이 편하게 뛸 수 있기만 해줘. 그럼 그가 20골씩 넣어줄 테니까. 토트넘 팬들은 콘테와 비교해서 메이슨이 더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하면서 손흥민의 최근 활약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재앙이었던 뉴캐슬전을 제외하면 손흥민은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골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수비력은 강등권급이라서 이대로면 유로파리그 진출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탈출하던가 토트넘이 수비수를 잘 영입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데, 최근 리버풀전 이후에 클롭 감독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또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롭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손흥민을 눈여겨보던 감독이죠.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전혀 숨기지 않는 감독입니다. 마침 리버풀 공격수 피르미누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나는데 클롭 감독이 과거의 후회를 바로 잡아보는 건 좀 어떨까요? 네. 기량이 눈에 띄게 하락한 피르미누와 다르게 손흥민의 득점력은 건재하잖아요. 네. 레비가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제대로 아껴주는 클롭 감독과 함께 행복 축구를 하면 좋겠다는 매우 희망 섞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인아, 너 진짜 여기 오면 안 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